자, 들어가겠습니다. 좀 전에 가격제 원칙 했었죠, 그죠? 그래서 이제 저 말씀을 이제 들으시면 아까 적합과 균형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 그랬죠, 그죠? 여기를 거의 답으로 하는 게 거의 90%였어요. 그러니까 여기 위주로 좀 가지고 가시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중요한 게 197페이지로 가시면 지역 분석과 개별 분석 있죠. 여기도 별표를 3개 치시고 여기도 거의 90%입니다, 시험 문제가. 그래서 너무 중요해서 제가 저번 주 프린트에 문제를 3문제나 냈거든요. 흥분해가지고. 여기는 이제 거기 비교표 박스가 하나 있죠. 여기서 문제가 하나가 나와요. 그래서 우리 요새 왜 가성비가 좋다는 얘기 하잖아요. 이건 공부한 것만큼 뭐 1시간만 이렇게 딱 공부하면 나올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여기 아주 그냥 좋습니다. 그죠? 공부하기가. 그래서 어느 분석을 먼저 선행해야 돼요. 지역 분석을 한 다음에 개별 분석을 하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바꿔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걸 준비를 하셔야 되는데, 우리가 아까 일지계라고 했었죠. 그죠? 지역 분석이 먼저예요. 개별 분석을 나중에 한다. 그래서 여기가 이제 가장 유력하다. 실제원들은 여기를 좋아한다. 그러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이 지역을 갖고 이제 한번 분석을 해볼게요. 우리 마두역 근처. 자, 그러면은 우리 만약에 학원 건물을 평가해 달라고 평가사한테 바뀌었어요. 감정평가사한테. 그럼 평가사는 이 대상 부동산부터 봐야 돼요. 그 지역부터 봐야 돼요. 지역은 먼저죠. 그래서 지역을 먼저 분석합니다. 이 지역 분석이라는 자체는 당연히 이 대상 부동산을 분석하는 겁니까? 이 마두역 근처의 지역입니까? 지역 전체를 이제 보는 거죠. 그러니까 지역 분석을 봐서 마두역 근처는 보통 상업용도로 이용되고 있구나는 평균적인 이용을 봐요. 자, 요 이용을 표준적 이용이라고 합니다. 뭐라고 한다? 표준적 이용. 표준적. 채용이 아니라 표준적 이용. 사용을 판정합니다. 그 다음에 가격이에요. 가격 수준이에요. 수준이죠. 뭘 분석했으니까. 지역. 그 지역의 어떤 시세를 보는 거죠. 가격 수준을 보고, 그 다음에 당연히 개별 분석이라는 것은 그 지역을 분석하는 거예요. 그 부동산 자체를 분석하는 거예요. 자체. 그럼 이거는 지역 분석이다, 개별 분석이다? 개별 분석. 그래서 여기도 상가로 평가를 하겠구나. 상업용이니까. 그래서 이걸 이제 최유효 이용이라 그래요. 최유효 이용이다. 이렇게 봅니다. 채용을 판정하죠. 그럼 이제 가격 수준이에요. 구체적인 가격이에요. 구체적인 가격을 매기는 거죠. 그러면 어떤 게 먼저 선행해야 된다? 지역 분석. 그다음에 얘가 후행하죠. 그래서 따라서 선지표, 후개체. 근데 중요하실 게 지역 분석이 이 채용에 대한 판정을 하는 게 아니라 채용에 대한 판정을 할게끔 방향을 제시해 줄 수도 있죠. 이렇게 나올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얘가 전체적이면 얘가 조금 부분적이고, 거시적이면 얘는 수를 본다면 얘는 나무를 보는 거예요. 미적이다. 그 다음에 아까 적합과 균형 기억나세요? 그럼 균형이라는 것은 그냥입니까? 내부적이었습니까? 기능적 감가죠. 그러면 무슨 분석을 해야 되죠? 개별 분석을 해야 돼요. 근데 적합이라는 자체는 외부 환경과의 적합이죠. 그럼 치유할 수가 없었으니까 경제적 감가고, 이건 무슨 분석? 지역 분석을 해야 되죠. 맞습니까? 그럼 팁을 드리면 지역 분석에 지읒 들어갔죠. 여기도 지읒 들어갔잖아요. 경제적 감가 이렇게 잡으시고, 개별 분석에 기억 들어갔으니까 이것도 기억, 이것도 기억 이렇게 잡으시고요. 근데 따라서 표준, 수준, 그럼 표준 나오면 가격 나와야 돼요. 가격 수준 나와야 돼요. 수준 나와야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럼 들어가 볼게요. 자, 박스에 지역 분석이 선행한다고 돼 있죠. 개별이 후행이고, 지역을 요인을 파악한다면 개별 분석은 개별 요인 파악. 지역 분석은 어떤 이용을 판정합니까? 표준적 이용. 개별 분석은요, 최이용 판정. 지역 분석은 가격 수준을 분석하는 거죠. 개별 분석은 구체적 가격이고, 지역 분석은 우리가 토지가 움직이지 않는 부동성, 인접성 기억나시죠? 지역성 관련되며, 개별 분석은 개별성 때문이다. 지역 분석은 적합, 개별은 균형. 적합은 경제적 감가, 균형은 기능적 감가라고 돼 있죠. 그러면 우리가 지역이 전체적이고 강역적, 거시적이면 개별은 미시, 개별, 구체적이 되겠죠. 자, 넘겨봅니다. 넘겨보시면은 지역 분석의 대상 지역, 인근 유사 지역, 동일수권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그럼 지역 분석은 채용에 대한 판정을 제시하기도 하고요. 지역 분석을 통해서 사례 자료를 가지고 올 수 있어요. 우리가 마두역 근처에 있는 상업용 부동산에 비슷한 물건을 갖고 오려면 저기 막 부산에서 갖고 오면 돼요, 안 돼요?
그 범위를 설정하죠. 그 동일수급권을 판정해요. 이 동일수급권은 사례 자료의 최원만권입니다. 사례를 갖고 올 수 있는 사례 자료의 최원만권이에요. 최원만권이어서 자, 유사지역에서 먼저 갖고 와야 돼요? 인근 지역에서 갖고 와야 돼요? 없으면 유사지역으로 갖고 올 수 있죠? 자, 우리가 그러면 우리 학원 건물은 지금 마두역에 있죠? 그럼 마두역이라는 자체는 요 지금 우리 학원 건물의 대상 부동산이 속해 있어요. 사례가 있다면 인근 지역입니다. 근데 인근 지역이 없으면 그냥요 유사지역으로 가요. 그럼 정발산역은 마두역이 아니죠? 근데 우리가 어떻습니까? 마두역하고 상권이 비슷하죠, 그죠? 여기 가서 가지고 올 수 있지만 여기는 대상에 속해 있다, 속해 있지 않다. 그러면 인근 지역이다, 유사 지역이다. 유사 지역에서 갖고 올 수 있죠. 이해 가셨습니까? 그럼 인근 지역은 대상 부동산이 직접 요해주고 얘는 간접 요해주고요. 대상이 있냐 없냐에 따라서 달라지고 그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럼 펜 들어보세요. 자, 인근 지역 갑니다. 인근 지역은 그냥입니까? 대상 부동산이 속한 지역입니까? 동질적이고 장애는 뭐가 나오냐면 가치 형성률 중에서 개별 요인이 공유하는 겁니까? 지역 요인을 공유합니까? 개별 요인을 공유하는 게 아니죠. 그 지역적인 요인을 공유한다. 그러니까 낼 게 없으니까 별걸 다 내요. 거기 지역 요인 공유라는 단어가 있어요. 요거 좀 박스 쳐놓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기억 대상 부동산의 가치 형성 요인에 그냥입니까? 직접 열어줍니까? 직접 동그라미. 종합 형태로서의 지역사회보다 도시 농촌보다 큰 작은 동그라미 일부 지역이라는 얘기예요. 전체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지역사회를. 그 다음에 디귿 용도와 기능 동질하고 리을에 오시면 토지 용도도 중심으로 우리가 상업 용도로 중점적으로 되어 있는데 미음번 항상 이 인근 지역은 그냥해요. 항상 변해요. 가변적으로 유동적으로 바뀌죠. 변화하고 오늘 이쪽에 이제 인근 지역의 생애 주기를 배울 테고 인근 지역의 경계와 범위는 물리적으로 명백할 때 자연적 공법상 규제가 있는 경우 되는데 인근 지역 경계와 범위가 물리적으로 명백하게 구분하지 않는다면 무슨적 이용을 중심으로 간다 그랬어요. 표준적. 당연하죠. 그죠? 대표적인 표준적 이용을 평균적으로 간다. 근데 제 생각에는 B에다가 별표 쳐보세요. 범위라는 게 있죠? 요게 한번 나왔었는데 자 보세요. 자, 인근 지역이요. 너무 넓어요. 그럼 넓으면 그냥입니까? 사례는 많아요. 사례가 어떻다고요? 어떻게? 그럼 사례는 사례는 당연히 많겠죠. 그죠? 근데 많은데 너무 그냥요 떨어져 있어요. 그럼 가격에는 신뢰성이 좀 없죠. 근데 너무 좁으면요 사례는 많아요, 사례는 적어요. 적지만 가격에는 신뢰성이 있는 거죠. 이거 나옵니다 시험 문제. 그래서 인근적 범위가 지나치게 확대되면 그냥이야 사례가 많아. 그러면 사례자료를 구하기 어려워요, 가격 수준 판정이 어려워요. 너무 떨어져 있으니까. 그런가요? 지나치게 축소되면 사례는 적죠. 그럼 사례자료를 구하기가 어렵죠. 이거 이해 가야 되는데. 그래서 인근 지역의 범위 적절하게 선정돼야 되고 오른쪽에 가시면 인근 지역의 생애 주기라는 게 있어요. 요거 갑니다. 자, 인근 지역은 생애 주기가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인근 지역의 생애 주기, 성세 현상, 라이프 사이클. 인근 지역의 생애 주기입니다. 그래서 따라해보세요. 성성세천학. 성장기가 먼저죠. 그 막 지역이 막 개발을 해서 막 성장하기 시작해. 집가상승이 막 올라가거든요. 재개발하고 재건축해서. 성장기는 유입이 많아지면서 교육수준이 높은 사람들이 고소득층이 들어와요. 그럼 신축 부동산이 거래되고, 자, 여기는 상향여가가 활발하죠. 무슨 여가가 활발하다? 상향여가가 활발합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이제 어느 정도 들어오다 보니까 성숙기로서 더 이상 안 올라가고 집가순위 최고인 수준까지 와버려요. 그럼 들어왔으니까 이제 여기서부터 중고부동산이 되고요. 자, 그러면서 이 경제동력으로서 다 되어서 그 지역 일대가 우리가 어떻습니까? 개발을 안 해요. 그럼 가격이 떨어지겠죠. 그래서 세태합니다. 세태기는 재개발의 시작 단계입니다. 재개발. 그럼 얘가 재개발하게 되면 이 뒤에 건 도래되지 않을 수도 있죠. 다시 성장기로 갈 수 있죠. 그 다음에 하향여가 활발해요. 하향여가 활발. 그러면서 자, 얘네들이 이제 수요를 자극시키면서 일시적으로 가격이 상승하기도 하거든요. 그럼 천이기에서는 재개발이 활발하고요. 재개발이 활발하고
그 다음에 하향역, 이제 하향여가 여기 시작이죠. 시작이고 여기서 활발해요. 하향여가 활발하다. 왜냐하면 얘네들이 들어오면서 수요를 자극시키니까 가격이 올라가죠. 근데 성장기만큼 상승해요. 가벼운 일시적 상승이에요. 이전 단계는 다르죠. 그죠? 그래서 완전히 여기서 안 하면 슬럼화돼서 악하기로 간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 거의 시험 문제가 이제 여기까지인데, 다음에 성성세천하. 성숙기가 먼저예요? 성장기가 먼저예요? 아이가 태어나자 야 엄마 수고했어 그래요? 성장하면서 성숙하죠. 그러니까 성장기는 지가상승이 활발하고 여긴 지가수준이 최고라는 거죠. 이 두 가지를 내고, 사람도 그냥이야 쇠퇴할수록 천해져. 쇠퇴가 먼저 나오죠. 그죠?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는 여기 천해지니까 상향여가예요, 하향여가야? 성장기가 상향여가죠. 성장기 쭉 들어가니까 여기 상향여가고. 그러면 요거, 자, 계속적 지속적 상승이다, 일시적 상승이다. 미정 단계와 똑같지는 않죠. 맞습니까? 그래서 그림을 그린다면 1번 성장기만큼 똑같이 상승하지 않죠. 그럼 어떻습니까? 성장기만큼 상승해요, 가벼운 상승이에요. 그럼 1번이 맞아, 2번이 맞아? 그냥 댕이야, 짝꿍댕이야? 짝꿍댕이고, 사람도 그냥이야, 성장을 해. 성장을 합니다. 성장기는 그냥이야, 계속 키가 커지고 있어. 그 상승률이 최고죠. 게다가 이제 성숙기 가서는 그냥이야, 더 이상 안 커져. 이게 제일 큰 수준이지, 키가. 맞아요? 그럼 세태기는 그냥이야, 허리가 굽기 시작해. 그래서 키가, 이거 허리야. 그래서 키가 작아지는 거죠. 그러면 천이기는 뭐예요? 그러는데 인생은 60부터지. 그럼 뼈에 좋다는 걸 막 먹고 그래요. 내전같이 올라가지 않는다. 자, 할게요. 그러면 성장기와 성숙기를 바꿔내겠지. 이 저다도 파란 색깔 해놓으셨네. 그럼 성장기는 그냥이야, 지가상승률이 가장 높아. 성숙기는요, 지가 수준이 높은 거죠. 그래서 성장기는 입지 경쟁이 치열하고 지가상승률이 폭이 가장 크고 상향여가가 활발하죠. 근데 성숙기는 지가 수준이 높죠. 지역 기능이 최고고 안전화됩니다. 세태기는 그냥 지가가 하락해요. 세태할수록 천해지죠. 여기는 활발히 맞아요, 시장이 맞아요? 하향여가 시작, 천이기에서 하향여가가 매우 활발하고 중고부동산의 거래가 되고, 악하기에서는 반드시 도래되는 건 아니지만 앞에서 재개발되면 얘는 도래되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근데 천이기에서 재개발 안 하면 완전히 이제 그 개선 노력 없이는 지역이 악화되는 현상이 발생한다. 유사지역으로 갑니다. 유사지역은 대상이 속해 있어요, 속하지 않아요? 인근지역과 유사한 특성을 가지죠. 그래서 인근지역과 대체 경쟁 관계가 있고, 니은번 별표. 그럼 대상부동산 가치 형성의 직접 영향, 간접 영향. 간접 영향이고요. 찾으셨어요? 리을번은 아직 하지 마세요. 이건 제가 이따 그 비교 방식 때 해드리고, 오른쪽에 보시면은 이게 무슨 말이냐, 오른쪽에 그 조그만 글씨가. 자, 이 유사지역이 만약에 주염역은, 만약에 우리가 유사지역이라면 바로 옆입니까? 좀 떨어져 있습니까? 그 원근의 개념은 없다는 거죠. 꼭 가까이 있다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오른쪽에 보시면은 유사지역을 선정할 때는 거리의 원근을 따지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죠. 찾았습니까? 지리적 근접성을 고려해 선택하는 것은 아닙니다. 떨어져 있을 수는 있어요. 근데 동일수급권이 있어야 돼요. 그럼 넘기시면은 동일수급권이 나와요. 동일수권 파란 색깔, 다른 부동산이 존재하는 권역을 말하며 인근지역과 유사지역이 포함 안 된다, 포함된다. 주변 용도지역이 포함된다는 거는 제가 이제 후보지와 이행지를 말씀드릴 텐데, 자, 이 동일수급권이라는 자체가, 이 동일수급권은 동일한 수요 공급이 권역이 같은 대체 경쟁 관계 성립되는 지역인데, 거기 보시면 주거지라고 되어 있나요? 주거지는 통근에다가 동그라미 쳐보세요. 통근. 자, 우리가 보통 여기가 서울이라면 요새 수도권이면 다 1시간 내에 들어오죠. 그럼 통근이 가능한, 거의 일치하는 곳이 된다는 거죠. 근데 만약에 한 4시간 걸리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통근 쳤어요? 통근이 중요해, 통근. 통근이 거의 일치해야 된다는 거야. 도로교통수단 관련돼서 그 범위가 넓어지기도 하고 좁아지기도 하고, 상업지는 배우지가 따라서 상권. 상권의 규모가 다르죠. 그 배우지의 상권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상권. 그래서 배우지에 따라서 수익성이 대체 지역 범위가 일치하는 경향이 있고, 뭐 공업지는 생산의 효율성 비용 같은 건데 참고하시고, 농지도 그냥 농업경이 가능한 건데 거의 희박해요. 그러면 나랑 이 저자가 일치하시는 게 후보지 이행지 있어요? 얘 나와요, 얘. 찾으셨습니까? 그러니까 후보지 이행지의 동일수권 어떻게 파악하냐면, 자, 우리가 들어보세요.
후보지도 그렇고 이행지도 그렇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이 마두역과 정발산역은 그럽니까? 다 상업지역입니까? 상업지의 독립수권에 들어가죠. 근데 우리가 만약에 후보지는 지역 내에요, 지역 상호간이에요. 상호간이죠. 그럼 농지에서 택지로 바뀔 수 있죠. 농지에서 상업지로 바뀌었어요. 바뀌는 과정 중의 토지예요. 그럼 전으로 갈지 후로 갈지 애매하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행지는 지역 상호간입니까? 얘는 지역 내입니까? 택지 지역 내에서 바뀌죠. 그 주거지에서 상업지로 바뀌었어요. 바뀌는 과정 중이에요. 과정 중인데 전과 후가 어렵다면 후로 가는 게 원칙이에요. 뭐로 가는 게 원칙이다? 그래서 원칙은 전으로 간다, 후로 간다. 근데 예외적으로 성숙도가 낮아서 바뀌는 게 한 30년째 안 바뀌어. 짜증나, 씨. 그 후로 가요? 농지로 가요? 전으로 갈 수 있다는 거죠. 이해하십니까? 이게 이해가 안 가면 들어보세요. 지금 갑돌이가 고시생이에요. 자, 그래서 막 씻지도 않고 다니고 쓰레빠 신고 다니고 추리 입고 다녀요. 어, 그죠? 제가 신림동 고시촌에서 강의를 하거든요. 근데 거기는 지금 이제 옛날에는 그 변호사 판사가 좀 인기다가 이제 지금은 뭐냐면 감정평가사도 굉장히 고시해요. 감정평가는 여러분이 공부할 때 생각을 한번 하고 공부하셔야 돼요. 아, 내가 이걸 할지 안 할지. 장기로 갈 수 있고, 한 5년 가요. 자, 그래서 애들이 씻지를 않아요. 막 냄새도 나고, 그죠? 근데 여러분들은 아주 그냥 향긋한 냄새가 나고, 공부를 안 하는 것 같은데, 걔들은 공부만 하는 애들이에요. 그래서 막 냄새도 나고, 얼굴도 막 세수도 안 했어요. 그럼 얘는 판사가 검사가 됐어요. 바뀌는 과정이에요. 과정이죠. 그럼 1순위가 따라붙어요. 그럼 왜 따라붙을까요? 이 고시생 가치가 있어서 판사 검사 가치가 있어서 그래요. 그럼 쓰레빠가 쓰레빠를 보여요? 고급 승용차를 보여요? 추링이 저택으로 보이죠? 그래서 갔다가 막 받치고 막 운동화도 사주고, 뭐, 판사 검사 되세요? 막, 그리고 그래요. 그러면은 바뀌었나요? 바뀌는 과정 중일까요? 그럼 이렇게, 얘가 평가사라면 얘한테 다 이렇게, 이, 어떨까? 얘한테 투자하는 게 그냥입니까? 후회 가치가 있습니까? 후회 가치가 있어 그래요. 맞아요? 자, 우리가 부동산 가치는 답에서 장래이익을 현재 가치로, 그 평가사는 장래가 중요하거든요. 그 원칙이 후로 가는 게 원칙이죠. 근데 그냥이야 예외가 있어. 10년째 안 바뀌어요. 그럼 오늘 갔더니 스레빠가 승용차를 보여요? 스레빠를 보여요? 전으로 갈 수도 있다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어디 하는지는 알아요? 후보지 이행지 하고 있어요. 전환 또는 이행될 때 토지 종별에 원래 그 바뀌는 독립수권을 일치하는 게 원칙이지만 다만 이행이나 속도가 완만해서 10년째 안 바뀌어. 그러면 어떻게 한다? 전으로 갈 수도 있다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너무 중요해서 그러니까 주변 용도 지역이 포함된다는 것은 그럼 농지도 어떻게 돼요? 여기에 농지도 주변 용도 지역이지만 여기에 들어가자는 게 무슨 지로 평가하니까 상업지로 평가하니까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럼 문제 가볼게요. 9번 문제 빨리 풀어보세요. 9번. 9, 10, 11을 이제 풉니다. 저번 주 프린트. 구 9번의 답은 어렵죠, 이거. 자, 이거는 정답이 1번이 정답이에요. 몇 번이 정답이다? 자, 보세요. 이거 안 지웠어. 아까 지역 분석 기억나세요? 지역 분석은 채용을 판정하는 거예요. 채용의 판정의 방향과 기준 설정에 도움을 주는 거예요. 도움을 줄 수 있죠. 이게 봐요. 채용을 판정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 방향과 기준 설정을 하기 때문에 채용이 나왔다고 해서 무조건 개별 분석은 아니라는 얘기예요. 몇 번 정답이다? 1번. 대답해 다 넘어가요.
그러니까 채용 판정 나와서 어머 이게 개별이다 그러면 큰일 나요. 채용의 판정의 방향과 기준 설정에 도움을 준 거죠. 오케이? 그럼 2번은 틀렸죠? 그럼 개별 분석에서는 지역 분석에서 파악된 자료를 근거로 해서 대상의 채용을 판단한다고 그러고, 그 다음 지역 분석은 인근 지역, 유사 지역까지는 맞죠? 근데 이 지역, 따라서 지역 분석, 그럼 부동산을 분석한 거예요? 지역을 분석한 거예요? 그 부동산을 분석한 게 아니죠? 그래서 대상 지역의 가격 수준을 파악한 거죠. 오케이? 자, 인근 지역 범위가 지나치게 축소되면 좁죠? 그럼 그냥입니까? 사례 자료가 구하기 어렵습니까? 너무 확대되면 가격 수준 판정이 어렵죠. 바뀌었죠. 그 다음에 5번 인근 지역과 도시수권 내 유사 지역은 반드시 지리적으로 인접해야 된다? 인접할 필요는 없던 거죠. 요거 이해 가시겠어요? 정답 몇 번? 1번. 10번 풀어봅니다. 스타트. 가장 오는 거 몇 번일까요? 4번이요? 아니 답을 보든가 뒤에 그냥 2번이 정답이에요. 몇 번? 2번 갈게요. 다음 지역의 분석에 대한 설명입니다. 가장 오는 거. 뒤에 정답 해설 저번에 받았죠? 근데 그런데도 2번, 솔직하게 좋다 그래도. 자, 그럼 답 보고 2번을 할 수 있잖아. 그죠? 그럼 그게 아주 굉장히 칭찬할 만해요. 그죠? 답이 2번으로 적혀져 있는데 막 3번, 4번 한다는 거는 용기가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1번은 인근 지역이 아니라 유사 지역입니다. 대상도 속해 있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2번이 맞죠? 성장기는 그냥입니까? 여기 안 주었어. 집가 상승이 비교적 활발하죠? 대답해 다음 넘어가요. 근데 많이 물어보시는데 세태기에서 재개발될 수도 있죠. 그러면 오래된 건물이 재개발이 될 수도 있죠. 그죠? 그러면 그 지역 형태가 변모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한다는 얘기예요. 그럼 2번은 맞는 얘기예요. 다시 갈게. 상태가 안 좋아. 성장기는 비교적 집가 상승이 활발하죠. 그 오래된 건물이 재개발됐죠. 되는 등 지역 형태가 그냥요 변모예요. 변모해서 성장기로 간다는 얘기죠. 이게 맞아. 그냥 이거 2번. 맞아. 기출이야 기출. 그죠? 여러분 틀린 거지. 그 다음에 가격 수준이 가장 높은 건 성장기예요, 성숙기예요? 성숙기죠. 그래요. 세태할수록 천해지죠. 그럼 뭐 하양여고와 재개발이 활발한 건 어느 단계다? 자, 우리가 요거까 세태기는 하양여고 재개발이 활발합니까? 시작합니까? 그렇게 같이 보셔도 돼요. 이제 아셨어요? 이게 은근히 어려워요. 자,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럼 천이기는 집가는 지속적으로 상승해요? 일시적으로 상승해요? 그 다음에 이전 단계 수준이에요? 이전 단계 수준이 아니에요. 아니라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몇 번 정답? 2번. 그래요? 그러면 11번도 한번 풀어보시는데 이따가 답을 볼 때 딜 보고 얘기하세요. 11번은. 자, 빨리 풀어보세요. 11번은. 11번 가장 지역 분석이 오른 거 몇 번?
11번, 11번, 3번이죠? 답 보셨네요, 이번에. 자, 그 3번 진짜 맞아요. 인근 지역은 사경행으로 고정적이 아니라 유동적이 맞죠. 근데 성수도가 낮은 애는 전환? 전으로 가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2번은 바뀌었죠. 개별 분석은 지역 분석 후에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이고, 그 다음에 4번 인근 지역 성성세 천학 중에서 가격 수준이 가장 높은 건 아까 나왔잖아요. 성수기가 되겠죠. 그런가요? 자, 대상에 속해 있지 않으면 인근 지역이 아니라 유사 지역으로 가야 되죠. 그렇죠?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세 문제를 냈어요. 꼭 가져가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오늘 프린터 다 받으셨죠? 201페이지로 갈게요. 201페이지. 3방식인지 어렵기 때문에 201페이지로 가지고,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낸 것들은 다 기출문제를 냈는데 시험이 만약에 쉽게 낸다면 1, 2번처럼 가로쳐서 나올 수도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 이제 우리가 한번 그 페이지 201페이지로 가시면은 201페이지 가시면 감정평가 방식이라는 게 있죠. 따라서 3방식. 몇 개의 방식이 있다는 거야. 세 가지가 있고, 따라서 6방법. 근데 6방법보다는 7방법으로 가야 돼요. 몇 방법으로 가야 된다? 공시지가 기준법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 가지를 가서 천천히 한번 가보기 어렵기 때문에 천천히 들어볼게요. 자, 이 분필을 매길 때 가격의 삼면성이 있다는 거죠. 이 분필은 그냥입니까? 만드는데 비용이 들어갑니까? 원가가 들어갈 수 있죠. 그런가요? 그러면 우리 학원 건물도 이 건물주가 그냥입니까? 택지를 취득해야 됩니까? 취득 비용이 들어가고 자재값이 들어갔죠. 그래서 공급 가격으로 이제 만드는 가격으로 가격을 매기고, 자, 시장성은 내가 요 분필을 갖더니 사례가 100원으로 거래되고 있어요. 그럼 요것도 100원으로 할 수 있죠. 그럼 개장했어요. 시장에 나가서 비교했어요. 비교했죠. 그죠? 그럼 시장성은 무슨 방식? 비교 방식. 그럼 우리가 그러한 시장 가격으로 보는 거죠. 그죠? 시장 가격으로 보고요. 그 다음에 내가 이 분필을 막 싸서 남한테 수강료를 받으면 나는 그냥 해요. 수익이 발생해요. 그럼 수익성이 생기겠죠. 수익성이란 자체는 이제 내가 부동산을 사서 어떠한 수익이 발생한다. 수요 가격으로 봐서 효용이 발생한다면 수익 방식으로 가죠. 되게 쉬워. 비용은 무슨 방식? 수익은 되게 쉽다. 무슨 방식? 수익 방식. 시장 나가서 그냥 했어. 비교했어. 6방법이 맞아요. 7방법이 맞아요. 공시지가가 생겼죠. 토지가 공시지가 기준법이 생겼어요. 어린 거래사례였는데 공시지가 기준법이 생기면서 우리가 7방법으로 만들어져요. 다음에 공시지가 기준법, 비교법이에요, 기준법이에요. 기준, 비교가 아닙니다. 그럼 제가 갈게요. 눈높이로 갈게. 원가니까 그냥이야 원가 나와. 비교니까 비교 나오죠. 수익이니까 수익 나오고. 얘네들은 얼마나 힘들길래 글자 수는 맞춰줬어요. 얘네는 3글자, 7글자, 5글자가 나옵니다. 그럼 자, 여기는 3글자 나와야 되죠. 얘기해봐요. 그럼 수익 분석법 되면 돼, 안 돼? 어떻게 알았어요? 아니니까. 적산법. 맞지? 왜? 3글자니까, 이렇게. 그래서 빨리 연습하셔서 습득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임시로 계산된 가격을 시산가격이라고 하죠. 그래서 시산인데, 그럼 임시로 계산된 건 아직 다 최종적이에요. 최종적 가격의 중간 과정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적산가격, 적산임대로, 비중가격, 비중임대로, 수익가격, 수익임대로 하는데, 그럼 우리가 원가 방식 따질 때 비교 방식, 수입 방식이 상방식이 가격이 똑같을까요? 다 다를까요? 자, 상가 건물 같은 경우는 수익이 발생하죠. 그래서 수입 방식으로 봤더니 가격이 한 50억으로 책정이 됐어요. 근데 비교하니까 그냥입니까? 또 비교 방식은 다를 수도 있습니까? 지금 거래됐던 걸 봤더니 50억까지는 안 가고 45억으로 갈 수 있고요. 원가는 원가 갖고 따질 수 있죠. 원가 갖고 따졌더니 만약에 40억 같다. 3방식이 가격이 똑같아요? 달라? 이게 시상가격이에요. 아직 최종적인 가격이다. 중간 과정이다. 그럼 시상가격의 조정이 안 필요하다? 필요하다. 필요해요. 그래서 이 수입 방식이 가중치가 많기 때문에 얘가 50%, 30%, 20% 하면 100%가 되죠. 그럼 따라서 곱해서 더한다. 그럼 산술평균이 맞아요? 가중평균이 맞아요? 가중치를 던져주는 거죠. 이해 갔나요? 그럼 나중에 여기에 가중평균한 가격이 나오죠. 여기 이 금액이 최종 평가 가격이라는 거죠. 그럼 우리가 3방식이 다 똑같다.
불안전하기 때문에 다르다. 그 3년의 등가성 원리가 선택되지 않기 때문에 시장가격 조정이 안 필요하다, 필요하다는 거죠. 펜 들어보세요. 자, 지금 이 저자분께서 비용성, 시장성, 수익성이 있어요. 비용은 비용이 부동산 가치에 결정되는 원가 방식이죠. 자, 우리가 공공용 같은 거, 자, 우리 집 앞에 동사무소는 그냥입니까? 수익이 발생 안 합니까? 거래됐던 사례도 없죠. 학교나 관공서는 다 공공용은 다 원가 방식으로 가요. 자, 시장성은 시장에 매매될 가능성이 높아야 되죠. 그래서 비교 방식, 거래 사례, 임대 사례, 공시지가. 아파트 같은 경우는 그냥입니까? 시세가 나와 있습니까? 시장성이 높죠. 그 비교 방식으로 가고, 산출되는 임차인의 효용, 내가 소득이 생긴다, 부동산 가치를 결정하는 수익 방식, 장래 수익이 예상되는 상업용은 수익성으로 가죠. 자, 그래서 6방법이 맞아요? 7방법이 맞아요? 그 밑에서 토지 가치는 공시지가라고 돼 있죠? 그것까지 다 합쳐서 7방법으로 가고, 그 다음 이제 오른쪽에 보시면은 선생님 팁 밑에 현실적인 부동산 시장은 3년의 등가가 성립한다, 성립하지가 않아요. 그 병용이 필요하죠. 그럼 시장가격 조정이 문제가 생기겠죠. 산술평균이 맞아요, 가중평균이 맞아요. 그럼 넘기셔서 색깔인데 위주로 가신다면 시장가격을 조정 안 해야 돼, 조정해야 돼, 해야 되죠. 그럼 1번 감정평가업자는 대상 물건별로 정한 감정평가의 주된 방법을 적용하여 감정평가해야 한다. 그렇지만 3번 별표, 감정평가업자는 산출한 시장가격이 합리성이 없다고 판단할 때는 주된 방법과 다른 방법으로 산출한 시장가격 조정하여 감정평가 결정할 수 없다, 있다. 그럼 시장가격을 조정하라는 얘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그 다음에 밑에 원가법서부터는 이제 제가 요걸 한 다음에 올게요. 넘겨보세요. 아주 대빵 중요한 데가 별표가 한 3개짜리가 211페이지로 한번 가보세요. 아주 중요합니다. 여기 가성비도 좋고 211페이지 가시면 거기에 물건별 평가 방법이라는 게 있나요? 별표 3개. 여기서는 거의 시험 문제가 99% 나옵니다. 그럼 각각 물건별 감정평가가 똑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그래서 우리 시험 문제는 임대료는 잘 평가를 안 해요. 가격인데 임대료는 따라서 임대사례 비교법, 무조건 임대사례예요. 다른 거 쓰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여기서 잡을게요. 임대료는 뭐? 넘겨볼게. 어딘가 있을 거야. 넘기시면은 9번에 임료 있어요? 임료는 only 무슨 사례만? 임대사례 비교법. 찾으시는 게 다 개인마다 틀리기 때문에 다 찾으셨어요? 212페이지 9번에 임료. 적산법 하면 돼? 수익분석법? only 무슨 사례? 임대사례만 된다는 것만 마스터 하셔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임료는 끝내버렸고, 토지는 제가 공시지가로 간다 그랬죠? 이따 또 할 거고요. 그래서 임료는 마스터 했고, 이제 가격에 대해서 갈게요. 토지 공시지가 했고, 자, 가격에 대해서 이제 원가법으로 가느냐, 거래사례 비교법으로 가느냐, 수익환원법으로 가느냐,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항상 제가 얘기하는 거는 이 분필은요, 그냥입니까? 원가를 구할 수도 있습니까? 그럼 원가법을 할 수도 있죠. 얘기해봐요. 그럼 그냥이야 새로 만들었을 때 100원이라고 할 수 있죠. 그냥이야 감가 같아. 멋있죠. 멋있다 할 때까지 뿐이른다. 얘기를 안 하네 지금. 그래서 11월 달이 제일 재밌어, 그죠? 지금 빨리빨리 새로 돼야지. 빨리 새로 기다려. 어머, 이것밖에 안 남았다? 그러면 이게 만약에 50원 날라갔으면은 얘가 50원이라는 게 원가법이에요. 맞아요? 그럼 일단은 원가법이 되려면 그냥이 돼요. 상각이 돼야 돼요. 상각이 되고 만들 수 있어야 되죠. 근데 토지는 만들 수가 있어요, 없어요? 다음에 부증성, 생산비 법칙이 안 되죠. 그 생산비를 구할 수도 없고 감가가 돼야 안 돼요. 다음에 영석성, 토지는 원가 방식을 사용할 수 없고 비교 방식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맞습니까? 원가 방식이 되려면 원가법은 그냥 돼 상각이 돼야 돼. 상각이 돼야 되죠. 그런가요? 그럼 건물 상각 되죠? 굴삭기, 건설기계, 선박도 되죠? 항공기도 돼요. 근데 어떤 게 시험 문제냐면 자동차가 문제예요. 자동차는 원래 상각은 되죠? 근데 그냥입니까? 거래 사례가 많습니까? 시장성이 많은 거죠. 자동차만은 거래 사례로 간다는 거죠. 시장에 많이 거래되는 게 중고 굴삭기예요, 선박이에요, 항공기예요, 자동차예요. 부부끼리 저녁 때 얘기하다가 여보
이번 적금 타면 중고 굴삭기한테 사자 그러진 않죠, 그죠? 자동차는 얘기하죠. 무슨 사례가 많으니까 거래 사례.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가수원도 많이 거래가 되거든요. 그다음에 산림이라고 들어보셨죠? 산림은 또 소경목림이 있는데 산림은 다 거래 사례로 가고, 그다음에 동산이 컴퓨터 같은 거예요. 지금 네 가지는 그냥입니까? 거래 사례가 많습니까? 어떻게 해오냐면, 따라서 과자는 그냥이야 산도가 맛있어. 그럼 그냥이야 거래가 많이 되고 있어. 그럼 거래사례 비법으로 가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가고요. 근데 권이라는 게 나오는데 이 권은 뭐냐면 무형자산이에요. 특허권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어? 그럼 그냥 특허권은 그냥이야 돈 받아. 권리가 생기죠. 그럼 특허권에 대한 그 권리라는 자체는 수익이 발생하지 상각되거나 거래됐던 게 없기 때문에 건 나오면 무조건 수익하는 법 지키셔야 돼요. 그래서 어권, 영어권, 특허권, 건 무슨 하나법? 수익하는 법 짓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토지만 거래되어 건물도 같이 거래돼요. 그게 둘 다 거래되는 게 보통 복합부동산이라고 들어보셨죠? 일괄해서 평가를 해버려요. 그럼 토지와 건물을 일체로 봐서 그냥 일괄 감정평가할 때는 다음에 거래사례 비교법, 거래사례 비교법으로 하는 거죠. 아시겠죠? 펜 들어보세요. 자, 지금 페이지 211페이지 하고 있어요. 토지는 무슨 법? 옆에 읽어주면 돼요. 건물은 무슨 법? 원가법. 건물과 토지를 일괄할 때는 거래사례. 산림은 거래사례죠. 산지와 임목을 구분하는데 임목은 거래사례인데 소경목림은요 원가법입니다. 소경목림은 지름이 작은 나무예요. 어림나무 같은 거. 그러면 소경목림을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산지와 임목을 일괄할 수도 있죠. 그럼 산림은 다 거래사례인데 뭐만? 무슨 법? 원가법이라는 걸 꼭 주의 있게 보시고 넘겨보세요. 과수원은 뭐죠? 거래사례죠. 이 재단이 들어가면 다 수익하는 법입니다. 뭐가 들어가면? 개별로 해서 합산을 하게 되면 수익하는 법으로 가는데 그것까지는 나죠. 그냥 재단 나오면 무조건 다 수익하는 법 찍으세요. 재산의 집단이니까. 자동차는 무슨 사례죠? 건설기계, 항공기, 선박은요. 특히 선박은 선체기간 의장을 구분해서 평가하고 다만 폐차 처리해서 효용가치가 없으면 해체 처분 가격으로 가죠. 동산도 무슨 사례예요? 임료는요? 제가 건 나오면 다 수익하는 법칙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뭐 광산의 현존시설 가액을 빼고 감정평가해야 된다는 건데 뭐 과잉 유효시설을 포함해 산정하지 아니한 건 참고하시고 그냥 다 수익하는 법으로 적어 놓으세요. 무슨 하나법이다? 수익하는 법. 그 다음에 영어권, 특허권 다 건들이 들어가죠. 다 수익하는 법으로 적어 놓으시고, 그 다음에 소음 진동 1초 침해가 되면은 직접 간접적 피해가 줘서 가치가 하락하죠. 가치 하락분을 감정평가할 때는 발생되기 전 그 소음 등이 부동산에 대한 물건의 가액 및 원사용 등을 고려하지 않는다, 고려하여야 한다. 고려하지 않는다고 나왔었거든요. 이해하셨습니까? 그 다음에 감정평가의 절차는 공인중개사 시험제 딱 한 번 나왔기 때문에 자 일단은 감정평가의 절차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럼 갑니다. 자 요게 이제 나왔었어요. 감정평가의 절차입니다. 절차는 자 그냥 또 적게 첫 번째는 그냥입니까? 기본적 사항의 확정입니까? 오른쪽까지 기본적 사항을 의뢰인과 협의해서 합정하는 게 그 사항이 있거든요. 그 다음에 그냥요 처리 계획을 수립해요. 처리 계획. 그 다음에 대상 물건을 확인하죠. 확인하고 그 다음에 생각해 보세요. 자료를 검토하는 게 먼저예요? 수집이 먼저예요? 수집을 한 다음에 검토를 하죠. 맞습니까? 그러니까 자료 수집, 자료 검토. 그 다음에 염성 가액을 먼저 결정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방법을 먼저 선정해야 돼요. 방법을 선정하고 가액을 결정하는 거죠. 이해하셨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요 감감인데 자 들어보세요. 여기에 감정평가 의뢰라는 게 안 들어가죠. 그러면 감정평가 의뢰라는 단어는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게 나왔었거든요. 적어 놓으셨어요? 근데 만약에 시험 문제가 이 저자분도 마찬가지로 이 순서가 나올 수 있다는 얘기죠. 그죠? 근데 우리 시험 문제는 그냥이야 객관식이야. 그럼 이게 다 적혀져 있죠. 그럼 앞에 것만 한 여기까지만 맞으면 돼. 여기까지만요. 그렇죠? 그럼 어떻게 되느냐? 아까 쉬는 시간에 만들었는데 그다음에 기초를 다지자, 디귿, 지읒 이렇게 되죠. 그죠?
뭐 와야 되는데. 그러니까 기초까지는 맞춰야 돼요. 그 다음에 딱 다지자. 디귿, 지읒, 지읒이죠. 그러면 대상 자료를 찾아야 되거든요. 근데 자료가 검토가 먼저예요, 수집이 먼저? 수집하고 검토를 하죠. 그죠? 감정평가 뒤에 것까지는 안 나와요. 그러니까 뭐냐면 뒤에 것까지 물어보진 않는단 말이야. 거기서 한 5번까지만 이렇게 끊는단 말이야. 아시겠죠? 그 다음에 오른쪽에 보시면 기본적 사항의 확정이라는 게 있어요. 별표를 3개 치지만 이게 내가 청긴 소리인데 이거 감정평가에서 나왔는데 한 번도 공중에 안 나왔어요. 그럼 언제가 뺏기겠지? 어. 그럼 올해 안 나와야 돼, 나와야 돼. 올해 안 나오면, 내년 안 나오면. 이거 장기로 가실 분 생각해 보셔야 돼. 언제가 나온단 말이에요. 내가 보장하는 거야. 여기서 작년에도 나왔기 때문에 감정평가 시험 문제 2번이나 출제가 됐어요. 그래서 제가 6번이 나온다 그랬는데 이놈들이 5번으로 간 거야. 절차로 가서 공인중개사 시험을 낸 거예요. 내가 막 떠들어대니까. 그죠? 진짜. 내가 자신 있는 놈이야. 내가 신림동에서 특강하는 걸 들어 맨날. 그래서 맨날 내가 6번 나와 6번 5번을 내고 난리야. 그러면 올해는 6번이죠. 기본적 사항이 있어요? 요거 나와요. 기본적인 사항의 확정. 그 야매를 가기 전에 일단 앞글자를 따서 첫 번째 그냥입니까? 의뢰인입니까? 의뢰인을 또 우리가 확정을 해야 되죠. 명시해야 되고, 그 다음에 대상 물건을 확인해야 되죠. 토지인지 건물인지 복합부동산인지. 근데 중간에 보시면 실질 조사를 통한 대상 물건의 확인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이게 이제 우리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이 있는데, 여러분 평가사가요, 책상에 앉아서 해야 돼요, 나가서 실질 조사를 해야 돼요. 이게 원칙이에요. 근데 신뢰할 수 있는 자료가 있으면 생략할 수도 있거든요. 자, 그러면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평가를 할 때는 실질 조사를 하여 대상 물건을 확인할 수 있다 하여야 한다. 자, 중개사법에서 할 수 있다와 하여야 한다는 건 다르죠. 아주 지겨워, 그죠? 중개사법. 다 알아 내가. 그러면 예외가 있죠. 다만 실질 조사를 하지 아니하고도 객관적이나 신뢰할 수 있는 자료가 충분히 확보한다면 실질 조사를 하지 아니할 수도 있다라는 것도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규칙에 나와 있거든요. 체크하셨어? 그 다음에 그냥이야 감정평가의 목적이야. 그럼 목적, 감에다 동그라미, 목적에다 동그라미. 자, 내가 정부가 과세할 때 평가할 수도 있죠. 보상할 때 평가할 수 있죠. 그 다음에 기준 시점이라는 거 들어보셨죠? 그래서 감정평가의 결정이 이 평가에 대한 기준에 대한 결정이 날짜고, 그 다음에 평가에 대한 감정평가 조건이 있죠. 그래서 앞자만 따라보세요. 의대, 감기. 그래서 우리가 감정평가 조건, 소유권 전체냐, 일부냐. 그 다음에 이제 기준가치라는 것은 감기인데, 이게 비교 방식인지 원가 방식인지 가치를 정해야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다 했으면 내가 그냥 해요. 자문을 해요. 자문을 하죠. 자문, 그 다음에 용역에 대한 사항을 적고요. 나중에 그냥입니까? 내가 수수료를 줍니까? 수수료 주죠. 수수료라든지 실비 같은 문제, 요런 것들이 이제 되는 거죠. 이해하셨나? 그래서 자, 여기에 거기 밑에 필기하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밑에 공간을 게 공시지가가 들어갔어, 안 들어갔어? 안 들어갔죠. 이게 처음에 나왔었어요. 감정평가 시험 문제. 청기도 소리야. 공인중개사 아직 안 나왔어. 그럼 여기 공시지가 들어가면 돼, 안 돼? 안 되고. 그 다음에 작년 시험 문제 실질조사 여부가 나왔었거든요. 그럼 여기에 실질조사 여부를 따지는 것은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안 들어가죠. 맞죠? 그래서 어떻게 암기하냐면, 자, 할게. 제가 우리 이 강사들이 목이 되게 약해요. 그죠? 우리 미법 교수님이 저기 강남에서 최희대 교수님도 이게 성대가 좀 안 좋으시거든요. 강의를 많이 안 하세요. 그래서 저도 이제 많이 아파가지고 의대 갔어요. 세브란스 병원에, 의과대학에. 그래서 내가 의대 가서 이 의사가 나한테 자꾸 내가 얘기를 안 하잖아. 왜 왔느냐니까. 또 왜 왔어요? 그러는 거야. 그래서 내가 따라봐. 감기. 따라봐. 감기. 목 감기.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나한테 그냥이야 자문을 해줘요. 그래서 하루 정도 쉬라는 얘기야. 그럼 나는 그냥이야 이 수술을 내는 거죠. 연구한 거야. 그러면 꽁기 그러면 안 되잖아요. 공시지가 들어가면 된다, 안 된다? 안 돼. 실기 그래도 안 되죠. 오로지 얘가 들어가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어디 갔어? 내가 뭐라 그래? 어떻게 감기 목 감기 이렇게 해야죠. 한 11월 달가, 한 9월 달 가면 내 성대묘사 하는 사람도 있어. 그래서 감기 무슨 감기? 목 감기 뭐라고 지금 나야 되고, 내가 자문을 하게 되면 수수료 주죠. 아시겠습니까?
근데 지금 중요한 것은 이게 한번 적고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써보셔야 돼요. 의대의 의가 뭐예요? 대가 감기에 목감기가 먼저 나와야 되죠. 목적이 나오고 기준 시점 나와야 되고 조건 나와야 되고 기준 가치가 나오죠. 그 다음에 그냥 야 내가 자문을 해. 그래 수술을 주죠. 이런 식으로 암기를 해버리세요. 아시겠습니까? 이거 강력하게 미는 겁니다. 이거 안 나오면 내가 쫓아갈 거예요. 그죠? 체크하셨어요? 두 번 나왔다는 건 이제 무조건 출제가 돼요.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이 중요하거든요. 이해 가셨죠? 됐습니다. 이렇게 하죠. 좀만 쉬었다가 갈게요.